자, 이제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책에 이거 비교된 게 있어요. 비교된 게 요약집에 248페이지 요약집에 248페이지 요약집인데 이거 옛날에 프린트 나갔던 내용인데 좀 글자 좀 작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해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비교돼 있죠? 있습니까? 네, 있죠. 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비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할 거예요. 자, 이 92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하수노트는. 자, 우리 그 요약 적으시면 여기 보면 돼요. 92페이지. 자, 보시면 주택임대차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고요. 자, 주거생활 안정이고, 상가임대차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적용대상 사항.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슈퍼마켓 같이, 자, 이런 경우도 일부를 뭐 주거용 이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보호된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현관편에서요. 미등기 건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미등기 전세도 됩니다. 그럼 미등기 전세라는 게, 248페이지. 248페이지. 248페이지요. 자,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자, 보면 적용 대상에서 미등기 전세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용도에 따른다. 자, 4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되고, 동그라미 4번에.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상가임대차는 보증금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고 보증금 내야 됩니다. 보증금, 일정 보증금. 서울은 얼마입니까? 9억. 서울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세종시에 나와가지고 난리 댓글 걸리고 난리 났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서울시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종시는요, 광역시하고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항력 보세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는 뭐 해야 됩니까? 주해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에어컨 좀 내가 누른다니까 깜빡했네. 좀, 예, 기어씨 좀. 제가 커피 한 잔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더우니까 켜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좀 추우신 분들은 저거 뭐랬어요? 안 되면 오리틀 파카 들고 오라 했죠. 오리틀 파카. 알죠? 여기는 이제 뭡니까? 나중에 추워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먹어야 돼요. 차가운 커피 먹으면 얼어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네, 따뜻한 커피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학원입니다. 알죠? 학원입니다. 도서실 등록하면은 제가 할인을 좀 해드려요. 자, 도서실 등록 특별한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도서실 좀 등록하세요. 자, 7월도 됐는데 이때까지 작년에는요 3월 달부터 다 차가지고 뭐 도실에 맞죠? 예, 공부한다고 막 경쟁을 붙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할 때도 뭐 복잡복잡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 아주 조용합니다. 맞죠? 자, 특별 할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실에 계신 분이 하는 원장님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 특별 할인해가지고 좀 이게 좀 사람들 좀 이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특별 할인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주택임대차는 주주입니다. 주주 외우십시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음날 며칠입니까? 0시부터. 이 길이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 생기고, 상가임대차는 사건이죠. 사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로 인도받고. 맞죠? 사건. 다음날 0시에 대항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로 들어가서 가지고요. 자, 보증금 회수. 자, 1번에서 별표해 놓는데 어디? 끝에 줄거지인데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현관표해 놓으셔야 돼.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어.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야. 이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내가 먼저 목적을 비워야 되잖아. 하지 않고도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경매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의 해석은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 자체 그대로 됩니다. 시험에.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 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는 게 뭐야? 전세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수수를 줘야 되잖아. 맞죠? 요거는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비워버리면 대항력을 말합니까? 상실하기 때문에 안에 살면서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자, 2번 내용입니다. 자, 2번 내용. 자, 밑에 가서 2번 내용은, 일단은 뭡니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행합이죠. 2번에 대항요건과 현관펜, 계약상의 확정일자 있다. 그럼 확정일자 나오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끝에 보증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옆에 249페이지로 가셔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경매를 진행하잖아.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맞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보증금을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보증금이 반환되죠? 배당 요구 신청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 뭡니까? 법원에서 자, 돈 받아가세요 하자. 그럴 때 뭘 들고 가야 돼요? 키 들고 가야 돼. 문키. 맞죠? 목적물 반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그 반환 딱 서류, 뭡니까? 키 주면은, 문키 주면은 어떻게 돼요? 밑에 가서 뭐합니까? 그 종이 주거든. 돈 받아가라 한단 말이에요. 신한은행, 법원에 가봐. 알겠죠? 신한은행에서, 경남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뭘 줘야 된다고요? 키 줘야 돼, 키. 문키. 알겠죠? 그 떨어뜨리고, 서류 딱 다 주고. 알겠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됐을 때는 말소 서류 있죠. 필요한 서류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밑에 가면은, 법원에 제출하면은 밑에 가서 돈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단 말이야. 종이 주거든. 그럼 그걸 제치하면은 돈 입금해 줍니다. 알겠죠?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현금을 다 줘! 그러면 현금 다 줍니다. 알겠죠? 현금 줘! 이러면 현금 준다니까. 뭐 해봐야 알지. 그런 게 있다.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중개업 때도 여러분 쓰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컨설팅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한번 보시면요.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은 체납 처분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2개, 3개. 이 정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시험 문제 단독으로 4번 나왔습니다. 4번. 10년 동안. 그리고 지문까지 합치면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시험에 잘 나오고, 특히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할 때 시험에 거기서도 4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됐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다. 그럼 보증금 반환이 선행입니까? 동시행입니까? 보증금 반환 선행해야지 말소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76페이지인가 보면 나오죠? 판소도 7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도 76페이지. 나옵니까?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이전등기 말소.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뭡니까? 가등기 말소. 있습니까? 뭐가 선의해? 변제가 선의해.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했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선의입니까? 보증금 반환을 해야 뭐 한다고요?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그래서 선의행이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내용이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249페이지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별표 2개. 뭐가 선행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을 때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동시행 아니다고 돼 있죠. 이게 4번 나왔다고요.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4번이 나왔다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나오면은 이 지문이 2번이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갈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서 합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합니다. 알겠어요?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고 3번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항고할 수 있고
자, 4번의 포인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 대우 유지죠.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유지가 된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실하지 않는다. 옆에 갈래서 유지된다 해야 돼. 대우 유지. 그래서 외우기 쉽게 대우 프리지오는 유지되고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 맞죠? 대우 유지. 네? 대우가 그 대우 그룹이 망해도 대우는 유지되고 있다. 대우 유지.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5번의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별표 3개, 5번 별표 3개입니다. 그리고 4번도 별표 하나. 왜? 별표 2개 놓으셔야 2개.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나간다, 이 말이야. 예? 왜? 나가도 뭡니까? 내가 주민등록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가 유지가 되니까. 알겠어요? 네,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또 시험에 두고 나왔었죠. 이 소요된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외우지 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생겼잖아. 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7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1번 중요합니다. 1번 중요하다. 1번 별표 2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1번 어디서 하는데?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구 부분입니다. 자,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 임대차 종료 전에 다 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임대차 종료 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종료했는데 뭘 반환받지 못했을 때? 두 문제 요건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됐죠? 이 정의가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1번 별표 2개, 2번 별표 3개. 자, 뭐가 선행입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있을 때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는 유지가 된다.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별표 2개인데 아까 뭐랬어요? 임차 건물에 이제 자, 내가 대우 유지. 그래서 뭡니까? 뭐였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난 다음에 나갔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 유지되잖아. 그런데 새로 들어온 임차 똑같은 장소에 또 들어왔어. 그럼 소액 보증을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한 장소에 2번 안 준다고요. 그럼 앞에 임차권 등기 명령 된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임차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지. 맞죠? 그럼 이 사람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바보 임차냐 이거. 바보 임차. 알겠죠? 그러면은 뒤에 받은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거기 현관펜 넣으시고. 소요된 비용은 누가 비용 부담한다고?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경매로 소멸.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권은 무조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근데 다만이 중요합니다. 뭐를 반환받지 못하면은 보증금 전에 반환받지 아니한,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현관펜 해주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는 저당권 위에 있는 애입니다. 저당권 위에 있는 임차인. 맞죠? 그 걔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소멸 X 해놨죠? 자, 그 다음 밑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약정이 없으면 몇 년입니까? 2년. 상가 임차인은 1년입니다. 1년.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자, 2번도 아까 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대차는 종소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등 나왔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인데요.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는 6월에서 몇 월 사이입니까? 2월. 주자가 2같이 생겼죠? 2기차 면제할 때 계획해지고요. 또, 자, 6월에서 2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목적물 계속 사용 수익하고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는 임대차 동일한 조건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통지를 2개월 전에 하지 않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넘기시면은 그러면 무슨 갱신됐습니까? 계약이 갱신됐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 본다 했어? 임대는 몇 년 보장? 2년 보장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무슨 통과하고? 해지 통과하고 3개월 지나면 소멸합니다. 임대는 무조건 2년 보장해줘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입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3번이 아까 동그라미 3번 안 했네요.
이기차는 몇 차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상가임차는 상가임차는 상기죠. 쌍가임차 상기. 알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옆에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간이 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약정이 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하면 최장 몇 년?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시험 나왔어요. 다시 할게요. 약정 기간이 없다. 2년 약정이나 1년 약정이 없단 말이야. 계약서 쓴 적이 없어.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기간이 2년이나 1년 약정이 있을 때만 뭐합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해서 몇 년?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문제.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나옵니다. 몇 기 차이면서 했을 때? 상가는 상기, 주택은 2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을 임차하는 경우 상방이 합의 현관편, 상방이 합의해서 상당하게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을 때, 자, 동의 없이 양도 뭐 했을 때? 전대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5번의 별표. 전부 또는 일부는 고의 또는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입니까? 중대한의 현관편이고 별표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건물, 임차인이 건물 빠삭붙단 말이야. 중대한 과실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 목적물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자, 못하는 경우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전부 또는 대부분이 철거돼서 재건축 목적으로 점유가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도 됩니다. 사무가 각호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8번. 그 밖에 의무를 현재 위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만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9번만. 이 8개는 주임법 상임법에 똑같이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 사유가 되는데 9번만 플러스 됩니다. 어디에? 주임법에. 알겠어요? 주임법에 별도에 됩니다. 자, 그러면 주임법에는요. 자, 내가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이요. 2 플러스 2거든요. 임차인이 뭐랍니까? 한 번 더 있을게요. 이렇게 하잖아. 2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임대인은 뭐랍니까? 안 된다. 내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했을 때. 또 존비, 존비. 부모님이 들어간다. 부모님. 비속은 뭐야? 아들이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쫓아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민도 옮겨놔야 됩니다. 그 소송이 안 들어와.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임대 놓으면 안 됩니다. 손배 들어옵니다. 실제 거주 주민등록 해놓고 좀 살다가 이제 다시 임대 주든지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왜? 그거 다 촬영해가지고 소송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들어간다는데 안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임대 줬단 말이에요. 이러면 바로 손배 들어옵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임 등 청구입니다. 자, 차임은 주택이나 상가나 둘 다 몇 분의 몇입니까? 5%죠, 5%. 전세금 또 얼마 증액 할 수 있습니까? 5% 증액. 맞아요? 5%입니다. 5%. 자, 그래서 20분의 1, 5%고 상가도 5%입니다. 전세금, 옆에 적어놔. 전세금 증액도 1년에 5%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전세권, 주임법, 상임법 전부 다 몇 프로입니까? 1년 내 5% 증액만 됩니다. 그 다음에 월 차임 전에는 연 1할이고요. 주택은 상가는 1할 2푼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소액보증금 가겠습니다. 서울은 얼마입니까? 1억 6,500에 5,500입니다. 1억 6,500에 5,500. 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1억 6,500에 5,500. 1억 4,500에 4,800. 광역시는 8,500에 2,800. 기타는 7,500에 2,500인데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 서울 거의 대합니다. 주임법은 서울밖에 안 내요. 상임법은 한번 세종시 내가지고 지랄 한번 틀어가지고 지금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서울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은 1억 6,500에 5,500만 원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소액보증금이 9억 원 이내인데 6,500에 2,200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소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기타 한번 보세요. 편면적 강행조입니다. 누구 편 두고 있습니까? 임차인 편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딱 돼 있어 또 법조문에.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편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요, 임차인의 유일한 재산이잖아. 그래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소액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끝내는 게 원칙인데 판사들이 바빠가 6개월 넘게 걸죠, 요즘은.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재판은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소액 같은 경우 빨리 끝내는, 이 보증금 이것도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준다. 그럼 이 사람 내일 앉는 거야. 맞죠? 판사가 지금 뭡니까?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을 빨리 당겨줘야 되는데. 맞죠?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지금 뭐 몇 년째 걸고 있잖아. 6개월 하라고 해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재판은요, 지연되면은 피해가 갑니다. 특히 이거는 보증금은 무슨 재산이기 때문에 유일한 재산이잖아. 맞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1년치 끌었단 말이야. 지금 아직 뭐 바쁘다고 1년 끌고 이러면 이 사람은요, 어디 갑니까? 모텔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소액사건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6개월에 끝낸다면 지켜야 됩니다. 판사가. 요거는. 최소한 요거는. 저 생각입니다. 알죠? 그런데 이거 보통 뭐 1년 갚는단 말이에요. 알죠?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판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갑시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 네. 예, 내용 설명 다 됐어요. 예. 자, 문제 앞으로 볼게. 자, 1번 문제 앞으로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판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아셔야 될 게 요 두 개만 정리하고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에 대한 판례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상가임대차는 권리금의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은 행정청의 수리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1번 X예요. 2번 가겠습니다. 자,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2번 맞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에 대해서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끝난 후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 뒤에 나온 임차인은 뭐예요? 임차인은 바보 임차인이지. 소액 보증금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우선 면제 행사할 수가 없다. 바로 나왔죠.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난 다음에 뒤에 도는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최우선 면제 못 받아간단 말이에요. 왜? 같은 장소에 두 번 줄 수가 없거든. 임차권 등기 명령된 사람만 줍니다. 등기된 사람만.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가겠습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 경매가로 매각되면은 무조건 뭡니까? 소멸이죠, 이거. 임차권 쓰게 되는 게 아니고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위에 있는 임차인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2번, 3번 틀렸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입니까? 최우선 변제입니까? 우선 변제. 채차 줘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주택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미친다 해야 되죠. 건물이 있는, 주택이 앉아있는 토지가 뭐야? 있죠? 같이 넘겼을 때는 대지 환가대금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받아갈 수가 없다.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가 없다.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 자, 갑시다. 자, 주택임대차 대상이 되는 거. 자, 내일 시험 칠 때 주임법하고 상임법도 먼저 푸는 거야, 이제. 요거 딱 했으니까. 알겠죠? 임대차도 먼저 풀고. 알겠죠?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까지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알겠죠? 네. 올해는 뭡니까? 올해는 주임법이 2문제 나온 차이입니다. 작년에 명의신탁이 2문제 나왔거든. 알죠? 올해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주임법이 2문제 나온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보셔야 돼. 주임법, 상임법은 무조건 1문제 고정이야. 알죠? 주임법은 2문제 내지 1문제 나옵니다. 항상. 자, 명의신탁도 2문제 내지 1문제 나오고. 알겠죠? 주기사법 가면 또 명의신탁 또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는 명의신탁 3문제 나왔습니다. 알죠? 중개사법에 나오고, 민법에 나오고. 알겠죠? 자,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나중에 1차만 하더라도 뭡니까? 여러분 2차까지 시험을 한번 쳐봐야 돼. 2차 1교시까지 치고 뭡니까? 던져 놔보면 돼요. 알죠? 왜? 시험을 쳐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 게 패턴이 이렇게 돼 있구나 느낌이 오거든. 물론 뭡니까? 다 찍고 앉아가 뭡니까? 하품하고 돌리고 막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2차까지 치고 1차만 하더라도 2차까지 치고 와야 돼. 알죠? 2차 2교시를 못 치더라도. 알겠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1차만 쳐도 되고. 자, 봅시다. 주택임대차 적용 대상입니다. 자, 미등기 경우도 된다 그랬죠? 미등기 건물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사무실용 사도한계 주거용으로 방기됐다. 된다 그랬죠?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하게 임대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임대했다. 관리인으로부터 받았다. 됐죠? 자, 임차사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 답 몇 번입니까? 니은 빼고 다 되죠? 기역, 디귿, 리얼. 답이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임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돼, 안 돼? 안 되고, 사무실용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뭡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실제 용도에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리얼번 보시면은 뭡니까? 적법한 임대권을 가진 사람부터 임대를 했다. 소유자가 아니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주택임대차 상관 민사특별법은 기출문제만 정리하고 가면은요, 최소 4개 내지 5개 맞춥니다. 알겠죠? 네, 자, 갑시다. 선순위 담보권이 등이 없느냐 없는. 선순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란 말이야. 대한민국공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자, 설명 좀 틀린 것 돼 있습니다. 자, 임차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까? 맞죠? 상속이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집은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잖아.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한가대임에도 받아갈 수가 있다지. 3번.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택이니까 2년이죠. 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겁니다. 상가를 임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고. 토지를 임차했다 그러면 그냥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주택을 임차했다 나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상가를 임차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토지를 임차했다 그러면 그냥 임대차를 풀어야 돼. 시험 문제 접근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머릿속에 떼야 돼. 그래서 몇 년이야? 2년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갱신됐다. 2년입니다. 자, 4번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뭐 있다고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네. 그럼 임차권도 지 거고 지가 소유자가 됐네. 그럼 보증금 반환 거는 뭡니까? 소멸이 지 건데 뭐. 맞죠? 그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공제하고 삽니다. 알죠? 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혼동이죠. 혼동입니다. 혼동으로 임차권을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지 보증은 지가 돌려받는데. 맞죠? 지기 대붙는데. 그래서 4번이 X고 5번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센터에서 자, 뭐 됐다고요? 보증금 가압류됐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내용이지. 자,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꼽혀 있다, 보증금.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동산이 3억짜리인데 이 병이 얼마 주고 삽니까? 얼마 주고 삽니까? 2억. 보증금 1억 까고 2억 주고 사잖아. 그리고 나중에 1억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 맞죠?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됩니다. 이 사람 채무가 면책되고 이 사람이 받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누가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돼? 병인한테. 맞죠?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 뭐가 돼 있다고? 가압류가 돼 있어. 가압류가 되면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병인한테. 그래서 이 말입니다. 양수인 병인에 대해서, 양수인 병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뭡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다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걸 살 때 뭡니까? 까고 사거든. 원룸 사봐. 원룸 사면 어떻게 해? 거기 보증금 다 까, 안 까? 전세가 있는 아파트 사봐. 그러면 전세금 까고 삽니까, 안 삽니까? 하잖아요. 네? 오케이? 제가 있잖아. 우리 그 와이프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대표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학원의 직원이었어, 직원이었어. 그 친구가 갭 투자해가 돈 엄청 벌었습니다. 동구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처음에 그의 점수가 몇 점인 줄 알았어요? 30 몇 점, 20 몇 점 받았어. 첫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 30 몇 점. 이 죽을 내가 엄청 뭐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거의 뭡니까? 80 몇 점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딱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뭡니까? 오픈을 딱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픈을 딱 했는데 이제 지가 이제 뭡니까? 거래가 잘 돼, 안 돼? 잘 안 되거든. 그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려는데 내가 가서 엄청 말했어요. 이 새끼니 똑바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엄청 말했더만은 걔가 이제 뭡니까?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중간중간에 뭡니까? 우리 수강생들 뭐 하는 거예요? 뭐 전세 놓는다 이러면은 뭡니까? 소개해가지고. 또 실장으로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중개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좀 엄청 벌었어요. 알겠죠? 벌다가 좀 벌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2009년도에 8년도하고 9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죠. 미국. 맞죠? 그럴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뭡니까? 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씩 막 내려가 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구의 아파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채당 2천만 원, 3천만 원,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이거 다 샀다고. 걔가 그래서 이제 그때 뭡니까? 뭘 했다고요? 30몇 개를 샀어요. 그 저보고 사라 그래가지고 난 딱 한 개 샀습니다. 그때 30개 샀으면 인간이 달라졌을 건데. 맞죠? 딱 금이 나갔다. 딱 왜? 난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개밖에 안 샀어. 걔는 어떻게 하면 30몇 개를 사버렸다.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1년 만에 걔가 어떻게 됩니까? 원상 5천만 원 회복해 분위기라. 금액이, 매매가가. 무슨 말이죠? 그래서 한 채당 뭡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걔가 곱하기 3배가 됐던 거예요. 그 돈이 엄청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또 뭡니까? 모아요. 입실에 땅을 사가지고 원룸 짓고 그래가 팔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1,000억대 자산 거예요. 맞죠? 와이프가 봉급을 받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와이프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중개업 별로 안 하고 요즘 중개가 잘 안 되니까 와이프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뭡니까? 임대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임대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전속으로 합니다. 전속으로. 그냥 도와주고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급 받고 이랍니다. 그렇죠? 그거만 해도 충분한 거죠.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법인이 한 6개가 가지고 있어요. 농업법인까지 다 있어요. 땅하고 다 삽니다. 예. 맞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될 수 있습니다. 알죠? 예. 와, 그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친구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뭡니까?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막 불러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자, 그렇다. 그래서 이 갭 투자를 샀단 말이에요, 그때. 알죠? 30몇 개 사가지고. 그때 완전히 뭡니까? 한 채당 곱하기 2배 내지 3배씩 벌었으니까 엄청 벌었던 거죠. 몇십억을, 10몇억을 벌었어요, 10몇억을.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엄청 버린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에 이자가 1억씩 나간다니까 돈이 얼마나 대출인지 알겠죠?
한 달에 이자가 1억씩, 1억 몇천씩 나간다. 자, 하여튼 여러분 1억씩 나갑니까? 모르겠죠? 자, 봅시다. 힘들어 하다가 또 땅 사놓은 게 이제 뭐니까 수용이 돼가지고 30억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니까 빚 갚고 이렇게 하더라고. 30억 수용돼가지고 와, 되는 놈은 되더라고요.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알죠? 지금 어떻습니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뭡니까? 저를 존경하다가 뭐 제가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망하면 우리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계속 돈 벌어야 된다. 자, 잘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증금 1억을 이 건물을 양수할 때 보증금이 1억이고 목적물이 3억이면은 요 1억 빼고 사잖아. 2억 주고. 맞죠? 보증금 1억을 얘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얘인 때 얼마 줘야 될지 모르고 얘인 때 얼마 줘야 될지 모를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공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공탁을 하면 이 사람은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둘이가 싸워가지고 돈 찾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면 공탁해 보면 돼요. 돈을. 알겠어? 자, 이런 내용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입니까? 혼동이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쥐가 쥐 건데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혼동으로 많으니까 소멸하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자, 을은 갑소유 액수액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자, 얼마입니까? 보증금 3억이야. 3억. 보증금 3억이다. 3억.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 3억이고, 을은 갑소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하고, 대항 요건과 무슨 일자 가져갔습니까? 확정 일자까지 갖췄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랬어. 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몇 년입니까? 묵시적 갱신 몇 년? 2년. 그럼 1번 맞습니까? 바로 정답이네? 바로 정답. 너무 쉽네? 묵시적 갱신되면 2년 임대차는 뭐라고 했어요? 주택 임대차는? 2년.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뭘 포인트 줘야 됐어? 뭘 임차했다 했어? 주택. 알겠죠? 상가 임차는 상가를 임차했다 합니다. 주택은 주택을 임차했다. 그래서 포인트 단어 항상 뭐를 체크해야 된다? 뭐를 임차했는지 체크해야 돼. 오케이? 이런 요령이 없으면 시험 문제 못 푼다고. 이게 주임법을 적용할 거냐, 상임법을 적용할 거냐, 그냥 임대차가 적용될 거냐. 아까 다시 해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 주택 임차로 해결해야 되고, 상가를 임차했다 그러면 상가 임차 보호법으로 정해야 되고, 근데 토지를 임차했다 그러면은 그냥 임대차로 해결해야 돼. 알겠지? 자, 됐어요. 그럼 주택을 임차했으니까 답이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약정하는 경우 을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정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임차인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2년을 보장하지만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차인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X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돼 또 나왔다. 묵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이지. 임대인이 해지 통고는 안 되죠. 몇 년 보장입니까? 2년 보장이야. 알겠어?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어. 임차인 해지 통과하고 몇 월?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야? 임차인. 알겠죠? 그래서 무슨 규정입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누구 편 들고 있다? 임차인 편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통과 못합니다. 임대는 안 돼? 누구만 된다고? 을이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을은 임대차 끝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까 말했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종료한 후에 뭘 반환받지 못하고 두 번째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법원에 신청한다고 아까 했지. 그래서 종료하기 전에 나오면 O다 X다. X다. 종료한 후에 뭘 못 받아야 돼?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법원에 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 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2년인데 2년 끝나기 전에 넘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했을 때 이전이 마친 경우 을은 누구한테 대해서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얘가 지금 왜 놨단 말이에요? 대항력 갖췄다며 위에 확진자 갖췄다며 대항력과 확진자 갖췄다며 맞죠? 그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제3자 대항할 수가 있다.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됐나요? 그 정답 몇 번이야? 묵시적 갱신되면 2년. 이거 너무 쉽잖아. 무슨 법이다? 주임법. 주택 임차 했으니까. 상임법이면 묵시적 갱신은 1년. 주임법은 아따 주자 주2 아니야? 요 2 안 보여? 몇 기 차면 연차하면 또 2기 차면 좀 계약해야지. 자 6월에서 몇 월 사이? 2월 사이. 맞죠?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든지 나가는 얘기 안 하면은 묵시 갱신된다. 그거 있잖아. 맞아? 그래서 주택 임차는 머릿속에 주가 2로 보여야 돼. 안 보이나? 1은 안 보이나? 1에 적어줬는데 안 보이나? 모르겠다. 대답하시다. 모르겠다. 넘어가자. 네? 넘어가자.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대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만 가만히 있게 됩니다. 자, 5번 가야겠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5번. 5번. 자, 갑이 갑시다. 갑이 또 주택 나왔잖아.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고입니다. 주관은 을과 존속기간 1년으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야.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임차인이 누굽니까? 임대인이 누굽니까? 갑이잖아. 갑이 그 소유 X주택을 거주하는 을과 이게 임차인 맞습니까? 주임법 적용입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1년 약정해도 2년 된다고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랬어? 임차인. 맞죠? 이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을은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아니고 1년 주장할 수도 있다.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임차인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 3번 몇 기 차임 잘하면 2기 차임에 달다. 2기 주임법 할 때 2 맞죠? 묵시기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지?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갱신된 경우에는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할 수가 있다. 맞네 또. 다 맞네. 5번 X주택의 경매로에서 환가대금에서 을의 보증금을 우선면제 받기 위해서는 X주택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인도해야 돈 받아가지. 맞아요? 인도해야 돈을 받아갑니다.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인도해야지 반환가 주줍니다. 맞죠? 네, 당연한 겁니다. 답은 5번이 틀렸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30의 문제 봤고요. 31의 문제 봅시다. 매년 나옵니다. 이거 주택인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나옵니다. 자, 갑시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은 을 소유 X주택. 자, 이제 바꿔놨다. 자, 을 소유. 이렇게 하려고 을 소유 X주택에 갑이 뭐 했다고요? 주택 나오면 어디에 발표라고?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고 임대세계가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력과 확정됐다. 자, 날짜까지 이제 딱 나오네요. 날짜까지. 자, 언제라고? 2018 3월 5일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 맞죠? 확정일자 적읍시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아놨다.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았고.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지냈다. 그 다음에 요거 있고 난 다음에 병이 무슨 권자다? 병이 저당권자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은 언제 됐습니까? 5월 6일이다 이 말이에요. 2018년 5월 6일이죠. 자, 저당권을 X주택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누가 위에 있어? 임차권이 위에 있죠. 그래서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단 말이야. 그리고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언제 됐다고? 2020 3월 9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하려고 지랄 틀어놨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했다.
이까지 오는데 뭡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뭡니까? 혼동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 자, 비용을 누구한테 추가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의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 그 비용을 누구한테 추가할 수 있다고? 을에게 추가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여기서 누구야? 갑이죠. 임차인이 누구인테?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1번 옵니까 있습니까? 바로 정답. 맞죠? 열나 어렵게 나온 것 같지만 열나 쉽네 답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누구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생겼잖아. 맞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언제입니까? 3월 9일이잖아. 3월 등기되고 난 다음에 뒤에 비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 말이야. 유지된다 해야 돼. 자, 그러고 3번입니다. 을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지랄하고 있네. 아까 했죠. 동시관계가 아니고 뭐가 선이행?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 그다음에 4번입니다. 경매가 2020년 6월 9일 날 경매가 들어갔어. 한 번 물어볼게. 저당권이 위에 있어? 임차권이 위에 있어? 임차권이 위에 있잖아. 그러면 2020년 6월 9일 날 개시돼가지고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병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를 해야 이 병보다 우선 받잖아. 맞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경매가 개시됐는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요보다 밀리죠. 맞죠?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럼 4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잖아. 맞죠? 그러면 잠깐만요.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 할 필요 없지. 등기됐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으니까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우선을 받을 수 있다. 등기가 됐으니까. 맞죠? 대우 유지니까. 그래 되죠. 4번 틀렸네. 자, 그다음에 5번. 2020년도 4월 5일 정의 S대의 보증금을 정의 S대의 보증금을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을 갖춘 다음 S대 경매가 된 경우 그러면 뒤에 들어왔죠. 정의 뒤에 들어왔어. 매각 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받을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나머지 건 어려워도 답은 확실히 찾을 수 있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증금 반환 안 해서 생긴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임대인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이 양도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누굽니까?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네. 을이지 을.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을 누구 등겼다고? 병이 등겼다 이 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왔네. 맞죠? 자, 임차인이 을이고 임대인이 갑이고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요 그림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주택 임차인 됐으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자, 1번.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 반환이 물면한다. 자, 얘가 반환해야 되지. 예? 까고 샀으니까. 맞지요? 그리고 갑은 의무를 면한다. 1번 맞아요? 맞고. 2번입니다. 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 승계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양도 전에 발생한 차임이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번. 임차주택이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다.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요 3억짜리인데 1억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2억 주고 산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제3 채무자의 지위를 뭐 하는 것이다? 승계한다라고 했죠. 병이.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얘가 이제 뭐 했습니까? 뭘 반환했다고요?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어요. 맞죠? 그러면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고. 돈 줬으니까 끝.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만약 갑이 채권 담보로, 자,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실질적은 뭐야?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잖아. 양도 담보지. 그럼 이 문제는 양도 담보야. 양도 담보.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특별한 보증금 반환을 면한다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됩니다. 양도 담보인 경우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누가 합니까? 갑이 하기 때문에 얘가 보증금 반환해야 돼.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입니다. 자, 30일 기출문제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린 것을 고르래. 자, 그래서 단 일시 사용 임대차가 아니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고, 주택이고, 아니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가볼게요.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대를 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이 주주하면 대항 생기죠? 맞아요? 전차인이 주주하면 누가 대항 생겨? 임차인이 대항 생긴다. 그래서 이 점유가 인정될 수가 있다 했으니까 1번은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고, 2번 지문입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무슨 게 있다고요? 전세권 등기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대항력도 상실한다. 내가 이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을 딴 데 옮겼단 말이지. 점유 상실했단 말이야. 그럼 대항력도 상실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맞는 의미죠. 그 다음에 3번.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으로 액션 취해야 돼. 임대차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동시에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임차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매수인 명의를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이 된다. 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자, 등기되고 다음날 0시에 대항생입니다. 등기되고 다음날 몇 시? 0시에 대항생입니다. 대항력 취득.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자, 4번 질문 할게요. 주주했잖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생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가족. 임차 주택을 뭡니까?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둔 채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도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죠? 3번 왜 틀렸습니까?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임차를 했을 때는 언제? 등기가 되고 다음날 0시에 대항생이거든. 맞죠? 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등기가 되고 다음날 0시니까 관계없이가 틀린 거라. 됐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계약갱신 요구권. 요때 이제 개정사항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시험이 나왔어요. 6월에서 몇 월 사이라 했어? 자,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6월에서 몇 월이다? 6월에서 2월 사이까지의 기간 내 행사해야 되고,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지랄하고 있네. 몇 번만? 한 번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은 맞고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동의 없이요. 그러면 계약개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지. 맞죠? 예.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기억번만. 옳은 것을 고려했으니까 기억번만 답이네. 맞아요? 자, 32의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33의 기출문제 봅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보호법.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네. 자, 옳은 거 고르랬어. 옳은 거. 1번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건축물 대자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경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면 큰일 나죠. 맞겠지. 맞다 이 말이야. 판례입니다. 자, 니은번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뭘 받았습니까? 확정일자 받았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의 환가대금도 우선변제 행사할 수가 있다. 아까 봤던 거지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기역, 니은 맞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 맞지?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이지. 자, 이제 디귿번 겁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돼요. 대항력 갖추고 난 다음에 낭도돼요. 보증금 반환 채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게 되죠? 부담입니다. 되었더라도 임차인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뭐 했다고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 갖췄습니까? 대항력을 갖춘 후에는, 자, 그러면 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대항력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옮겼단 말이야. 그래도 여전히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그 전에 뭘 취했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항력을 이미 주주가 취득하고 있죠. 소유권을 넘겼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잠깐 비워도 뭡니까? 예전에 그 전에 뭐가 취해 있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해 있잖아. 그럼 행사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 때 판례를 최신 판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이 없거든. 맞죠? 임차인 보호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더라도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전에 대항력 취득이 있으면. 알겠죠? 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 문제. 요거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2023년도 1월 5일 을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해가지고 자, 갑을 바꿔놨다. 일단 어렵게 한다. 자, 갑이다 이 말이야. 자, 을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해가지고 자, 보증금 얼마다? 2억이다 이 말이야. 보증금. 자, 임료는 얼마고? 50만 원이에요. 자, 월세는 얼마라고요? 50만 원. 여기입니다. 50만 원. 네. 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기간은 몇 년이고? 1년입니다. 자, 당일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주주했다 이 말이야. 주택을 인도받고. 맞죠? 주민등록했다. 맞죠? 그리고 또 무슨 일자까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일날, 여기서부터 당일날이니까 언제예요? 1월 5일이죠? 그러면 1월 6일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고. 왜? 주주하고 다음날 몇 시니까? 0시니까. 1번 맞습니다. 자, 2번. 제3자에 의해서 2023년 5월 9일날 경매가 개시돼서 S주택이 매가 됐다. 매가 된 경우에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면제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배당요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는 문제네. 자, 2번이 답이었고요. 3번. 을이 X주택을 병행에 매도했다. 을이 X주택을 누구ทิ้겼습니까? 병행에ทิ้겼어. 소유권 인지를 마친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여기 넘기면 보증금 까고 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억짜리인데 2억이다 하면은 얘가 이제 2억 주고 1억은 얘한테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죠? 맞고. 자, 맞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갑이 이기 차임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앞에 봤던 거죠. 기출지문이죠? 맞고. 묵시갱신 인정된 경우는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2년이죠. 요거 딱 봤던 다 내용이네요. 그래서 작년의 문제는 요거 어렵게 하려고 길게 냈지만 답은 쉬웠죠. 쉬웠습니다. 이거 기출지문은 다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고. 자, 좀 쉬었다가 뭐 한다고요? 상가 임대차 정리하고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